요즘 한국 정치를 보면은 문재인 씹기 이게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해야 네이버에 검색에 걸리기 때문 아닌가 싶은데요. 아, 그래요? 아니 네. 근데 그게 정치적으로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본인 이름으로는 도저히 뉴스에 나올 길은 없고 뉴스에 나오고 싶고 예. 예, 자기가 성명서 발표도 아무도 읽어주질 않으니 우리에서라도 문재인을 씹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도 대권 주자인데 짐승 운운하면 그래서 뉴스에 나오면 그게 정치적인 실익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뭐 정치가에 흔히 퍼져 있는 격언인 본인 부고가 아니면 신문에 나오면 좋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이군요. 근데 말이죠. 이게 낡은 정치 아닙니까? 예, 완전 낡은 정치죠. 예. 오늘 이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네. 내가 문재인을 안 도왔다고 짐승만도 못한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렇습니다. 주승용 원내대표 국민의당 안철수가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는가. 박지원 원내대표는 짐승 발언 논란 복철수 잘했다. 이러면서 격려까지 하고 말이죠. 이런 밑바닥을 보면서 말이죠. 이런다고 환호할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자, 한번 이 이야기 좀 한번 풀어주시죠. 네, 박지원 대표하고 주승용 대표가 환호하셨잖아요. 네. 가장 가까이 있는 벗들이 환호했으니 잘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게 또 지역이 중요합니다. 광주 전남 언론 포럼 초청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잖아요. 예. 뭐 점을 보면 양보한 것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고맙다고 해야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도리 아니냐. 동물도 고마움을 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짐승마도 못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 짐승이랑 워딩 전 준비해서 나갔다 생각하고요. 워딩을 준비해서 갔다. 이게 지금 조금 전에 했던 양보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고맙다고 해야 되는 것이 인간으로서 기본 도리 아니냐. 이렇게 했으면 이게 신문에 안 날 얘기죠. 다 아는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이건 논란이 있어요. 지금 그 안철수 대표가 그때 많이 도와주셨나 안 도와주셨나에도 논란이 있고 또 그 정도는 뭐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니고 차라리 안 도와준 게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는 논쟁을 거꾸로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광주에서 이 발언을 했다는 거, 문 대표는 광주의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이게 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한 덩어리를 굴리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적 선배인 박지원 대표께서, 잘했다. 이게 홈런은 아니지만 안타는 된다. 차근차근 득점을 해가는 거다. 호남에서의 그 문재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구도. 그렇게 보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그래도 타 후보에게 짐승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게 아니냐 생각하겠지만 또 여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문재인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인 판단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좋지 않은 정치적 풍토지만 매우 계산된 정치적 발언이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 원내대표나 당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발표를 했다는 것이 일단 기본 전제가 되고요. 선거라는 게 그렇습니다. 1등한 사람 때려서 끌고 내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다릅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이 보수 세력의 책임자 박근혜를 때려야 자기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걸 착각을 하고 당내 1등을 때리면 자기가 같이 올라갈 거라 생각했지만 이제 그것에 대한 패착으로 좀 많은 후보들이 곤란을 겪으셨었는데요. 근데 국민의당은 같은 야당의 입장이면요. 박근혜를 때려서 자기 지지율을 올리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안희정 지사가 중도를 너무 먹고 있으니까 이제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 야당 1등 때리자고 야당 1등을 때린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과연 민주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발언을 좋아할 것인가 하면 전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반대로 문재인을 반대하는 보수 진영에서 볼 때는 어땠을까? 그래 맞아 저 짐승만도 못한 놈이나라는 이야기를 박사만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보기엔 이제 안희정 후보의 중원 진출 혹은 이제 우경화, 우향우 정책에 대해서 안철수가 각을 세우면서 그쪽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좀 더 이날의 상황으로 놓고 보면 호남 지역의 보수 진영의 마음을 얻기 위한
준비된 발언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예. 예, 근데 저는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짐승이 뭡니까? 서로 이 선거하시는 분들끼리. 예. 그 짐승은 분명히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서 한 말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짐승이냐라는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예. 거기에 대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이렇게 하고 받아들였다는 건데요. 예, 그렇다고 하면 문재인 대표를 직접 노렸다고 해도 뭐 문제 없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부인을 안 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좀 더 그 강렬하게 하면 어떨까요? 이 씨발 새끼 문재인 뭐 이렇게. 그러면 요거 저 일면감 아닐까요? 네, 일면에 갔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겠죠. 예. 아니 근데 그 사람을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아무리 그 적대적 관계라도 그러면 안 되죠. 예,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득표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야당 지지자들 사이는 도움이 안 되는 건데 아마도 노리기는 여당 지지자들의 구애 작전이 아니었나 생각하면 또 뭐 애잔하긴 하지만 득표에 한 전략이 있거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야당 후보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요. 그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이런 공세. 글쎄요. 이런 공세를 통해서 호남에서만은 문재인 대 안철수 대결 구도를 만들겠다. 이 의도로 파악이 되네요.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렇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안 되죠. 짐승이란 얘기를 해서 그것을 찬성한 사람들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길거리를 다니면서 야 문재인이 짐승이라고 얘기하면 그것에 호남 분들이 호응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모욕이죠, 모욕. 예. 알겠습니다. 참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상황을 반전할 만한 어떤 그런 미호수가 없다라는 그런 방증으로 봐야 되겠네요. 오늘 손학규 그 후보의 주장도 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러다가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민정수석이 왜 횡단보도를 고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라고 하면 문재인 탓하게 생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문재인의 탓을 하는 것은 그분이 1등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전 언론의 노출량, 버즈량에 있어서 손학규 문재인이 걸리게 하려고 하는 의도였다고 보는 거고요. 예. 이건 완전히 공학적인 계산인 거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검색어의 검색량으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밑에 있는 정치공학자들의 사탕 발림에 넘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변호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애잔합니다. 예, 참으로 애잔합니다. 이건 뭐 애잔하다는 표현밖에는 쓸 말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안철수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려앉았는지 이 새정치를 한다고 했는데 뭐 헌정치만도 못한 식의 수를 쓰고 있으니 말이죠. 박지원 대표에게 칭찬받는 이 시대의 진정한 구정치를 하고 계시는 거죠. 낡은 정치. 네. 아니 근데 지금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이의 있습니다. 이런 입장은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안희정, 이재명 두 추격하는 주자들이 제발 좀 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표 쪽이 소극적으로 나오는 모양이죠? 뭐 문재인 전 대표 측과 확인해본 바대로 하면요. 예. 이미 이제 후보 등록했고요. 그거 아시겠지만 이 국민적인 여론은 당내 경선을 잠시 중단하고 탄핵에 좀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국민 다수가 주고 계시는 거고요. 예. 그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이제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게 하나 있었고 또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게 KBS가 황교익 씨의 출연을 제안하면서 KBS의 토론을 거부한 것을 제외하면 다른 방송사의 그런 뭐 민간인들 나와서 검증하는 검증 프로그램 다 나가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예. 가감없이 응하고 있고 뭐 제가 봤을 때는 함량 미달의 패널들도 들어오지만 뭐 상관없이 모든 후보들이 응하고 있고 거기에 문재인 후보도 거침없이 대응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토론을 못하기 때문에 토론을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은 사실은 뭐 좀 맞는 주장이라는 생각 들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당 후보로 등록한 이상 그 당에서 정책 토론회를 잡고 정책에 대한 세밀한 검증이 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토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 측이 이제 시간을 연기하자고 하거나 토론에 불응한다면 전 그것은 비판받아 마땅한데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 모여서 했던 토론회 초청에
응하지 않았던 것 한 번이 있는 건데. 예. 그런 식으로 초청을 해서 토론하자고 하는 단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뭐 아시겠지만 그 셀 수 없는 숫자의 많은 토론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후보 간에 만나서 룰 미팅을 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당에서 준비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진 토론회 이걸 좀 조속히라도 빨리 시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 측에서도 흔쾌히 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책 검증 충분히 할 시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후보가 마음에 안 들면 마음 바꾸는 거 다음 주에 하셔도 이번 주에 하는 거랑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1, 2주 상간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그런 점도 같이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간 그 후보자들끼리 좋은 비전들을 갖고 있잖아요. 문재인, 그렇죠. 예. 안희정, 이재명 모두 다. 결이 조금씩 다르고 비전도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토론은 글쎄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세를 더 확산하는 좋은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회합 자리 비단 뭐 나를 세워서 싸울 일도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나를 세우고 싸우는 과정에서 서로의 정책이 다듬어지고 상대방의 정책이 수용되고 진화하는 과정을 가질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생각하고 다른 정당의 후보들 폄하할 생각은 아닙니다만 가장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 당에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토론에 많이 기대가 되고요. 저는 뭐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래 토론을 해야지. 고상한 언어로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데 뭐 짐승 이런 소리나 하고 말이죠. 맞습니다. 빨리 그것을 마치고 나서 또 뭐 대선 후보 토론회도 있을 테고 앞으로 좀 흥미진진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번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토론회에 나와서 함께 정책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시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성회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